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까지 했고, 뭘 보냐면은 18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기반 결정 절차 특례해야 되죠. 18페이지 펼쳐보고, 18페이지 펼쳤나요? 그 1번에 타 계획과 동시 위반이라고 있나요? 제가 왜 갑자기 웃냐면 딴 데 쳐다보면서 대답은 하는 거 보고 웃은 거예요. 거기 있는 것도 못 보고 안 보면서 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뭔 얘기하면 대답하는 거와 똑같아요. 예. 이렇게.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면 예. 훅 올라와서 한 대 쥐박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없어요. 그 18페이지 4절 밑에 1번 타계획과 동시 위반이라고 있잖아요. 이 지금부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판단만 하면 문제 풀려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치명적으로 부정한 게 지문 읽으면서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도 그냥 멍하니 읽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뭔지 또 이 안에 함정이 뭔지를 잘 안 보고 푸는 거거든요. 일본의 타계획과 동시 위반이란 말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동시에 위반이 가능하다. 자, 이 말 두 가지 말 알아놓으세요. 우리 외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추상적인 청사진이라고 그러죠. 광역계획권에 대한 장기계획이 광역도시계획, 특별시 등등 시군별로 짜는 장기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이런 장기계획을 짜놓으면 이걸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6가지 용도, 지역부터 입지규제.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적 계획이에요. 수시로 짜야 되는. 그래서 원래는 기본계획을 먼저 짜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시로 짜요. 서울시를 놓고 보면 서울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 번 짜면 10년 이상 써먹어요. 그러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짜면 그걸로 끝. 그리고 이제 수시로 손을 본다는 얘기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도 없이 짜는 거예요. 서울시 전체에서 용도 변경을 하고 자연 녹지를 3종일로 바꾸고, 만약에 마곡지구 개발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었다가 방화주 지정했다가, 그러니까 그 6가지를 해야 되니까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짜고 도시군 관리계획 짜지만, 그런 장기계획을 짜놓고 나중에 짜면 부동산 투기꾼들이 어디 개발된다더라 하면 투기 들어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같이 짜서 동시에 공원부지 지정해버리고 그린벨트 묶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만 알면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하고 동시에 위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적으로 좀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그러면 서울 지방으로 가고 이러면 도시군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안 짜고 도시군 기본계획 아예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만 짜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거 왜 걸리 갔어 또? 그러지 말고 너는 거기 앉으면 내가 이제 딱 까놓고 얘기할게. 너는 이 자리에 앉아야 돼. 이쯤에 다니. 왜냐면 네 뒤에 앉은 사람이 안 보여. 화면이 칠판이 보이질 않아. 그 다음에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넌 덩치도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너만 쳐다보고 넌 빛이 난다. 그러니까 넌 다음 주 여기 앉아라. 진짜로. 거기 앉지 마. 뭐라? 허락이고 뭘고 내가 불편해서 안 돼. 내가 이쪽 보면 네가 더 항상 이쪽으로 보는데 네가 더 앉아 그리고 확 번쩍 하니까 이쪽으로 앉아라. 알지? 야하고 너하고는 같은 자리에 앉아. 다시. 그리고 네가 큰 소리 얘기하니까 확 뛰었잖아. 나 아까부터 야가 어디 갔어 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잖아요. 기본계획 안 짜고 도시군 관리계획만 짜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수도 없지요. 많지. 봐요. 기본계획. 생각을 또 해야 돼.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광역시와도 접하지 않는 시군은 기본계획 안 짜도 되잖아요. 강원도 홍천군 기본계획 안 짜도 되겠지. 그런데 홍천군에서 관리지역을, 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린벨트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지. 그러니까 기본계획 없이 도시군 관리계획만 짜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 말이에요. 전국의 작은 시군에서는 장기 기본계획 안 짜버려요. 그리고 도로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그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구나. 무슨 말이지? 서로 연결해야 돼. 도시군 기본계획도 기억나야 되고 해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누가 글을 올린 거 혹시 읽어보신 분 있나요? 어저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어떻게 되나요?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도. 그래서 거기다가 문장이 이만큼씩 또 내가 댓글 달았어요, 이제.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추상적인, 미래지향적인, 장기적인 청사진이고,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 추상적 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 계획은 잘못 짜면 구속력이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안 짜고도 도시군 관리계획 짜는 경우 있나요? 그랬길래 많다. 그렇죠? 같이 짤 수 있나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광역이나 기본계획 짤 때 도시군 관리계획 같이 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박아 놓는 거예요. 암기한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문에는 분명히 동시에 입안할 수 없다. 틀린 골로시오 이렇게 낸단 말이지. 왜 없어? 답이네?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이 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 지역 지정 특례라고 있나요? 자, 이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 전체는요, 인구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하면 뭘로 지정하고?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오른쪽에 19페이지 봐봐요. 용도 지역 제도라고 있지요. 이 용도 지역이 일단은 도시지역 밑에 왼쪽에 도시지역 동그라미 하고 아니 오른쪽 페이지 박스 왼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박스의 용도 지역에 구분해서 도시지역 있죠? 밑에 관리지역도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몇 개? 4개.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국토는 나라 전체는 몇 개의 용도 지역으로 구분되냐? 4개거든. 도시지역, 이게 항렬이 같은 놈이 네 놈이에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전체는 목적에 따라서 인구 산업 밀집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요 4개 용도지역이에요. 인구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다 그럼 뭘로? 도시지역으로. 도시지역에 준하거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산림이라면 보전산지를 대상으로 농림업진흥과 산림을 보존하려고, 자연환경 보존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 보호유선. 일단 머릿속에다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몇 개? 4개가 이게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지정된 곳에서는 다시 이놈이 도시지역을 주거용도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또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다시 전용주거, 일반해서 쭉 상업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주상공록 미리 뭘로 지정한 곳에서만, 도시지역 안에서만 얘를 주거용도로 하자, 상업용도로 하고, 개발 못하게 녹지로 하자, 공장 지어야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도시지역이 없으면 이 안에가 있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 이 말이에요.
얘들은 도시 지역이 세분이 되는 거예요. 도시 지역 안에 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 지역으로만 지정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주거, 상업 이런 식으로 안 했다. 그럼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적으로 했는데 아직 자세하게 세분 안 했으면 제일 센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든. 그 다음에 관리지역 연험도 다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지거든, 이렇게. 그게 이런 지문이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을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았구나, 아직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을 못했으니까 이만큼은 보전관리, 얘는 생산관리, 계획관리라 해야 되는데 관리지역 뚝 지정해놓고 말아버렸으니 건폐율이나 용적률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가자. 그 다음에 전국토가 4개 중에 하나 지정돼야 되는데 이 4 중에 아무것도 지정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건축할 때 어떡하냐? 규제 제일 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머릿속에 이러한 용도 지역은 지정하려면 미리 짜는 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지난주에 우리 배운 거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짠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냐, 그런 얘기거든. 기초조사를 다 해서 측량을 해서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다 하자. 도시군 관리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 안 들어요?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지. 며칠 이상 열람케 하고 14일 이상 열람케 해서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고 열람기간 지나면 60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주고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거 위반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 생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안을 짜가지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면 용도가 바뀌는 거다. 그 절차가 베이스 깔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거 지정하려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뿌리를 가는 거거든.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 특례 있나요? 지금부터는 저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고도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될 때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땡이지. 자, 그러면 바다가 매립되는데 자, 박스에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동일한 경우란 말 나오죠. 옆에 뭐라고 하냐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한 용도 지역과 동일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해놓고 시장 운수 등의 지체 없이 뭐는 하자, 고시하자. 이거 많이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 매립 목적 이웃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고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준수해서 지정해야 된다.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바다는 이러한 용도 지역이 있을까 없을까요? 바다는 왜 용도가 없냐?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국토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국토. 그런데 바다는 국토가 아니고 영토 개념으로 들어간다. 바다는 영토의 개념으로 가요. 헌법이나 국제법적으로 12회까지 국제법적으로. 그러면 바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용도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바다를 매립을 했으니 이해를 잘해. 이거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주워 먹어요. 바다 매립했으니 육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육지 생겼으니까 얘를 도시적으로 할래 관리적으로 할래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요? 매립하는 목적이 매립지가 이웃한 용도 지역의 땅하고 같다면 뭘 번거롭게 다 절차를 거치냐 이 말이요.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 지역 쳐다보지 말고 얘 봐. 폭탄 터져도 얘를 보는 거예요. 폭탄 터져도. 그래서 누가 찾아오면 다 아는 체하고 인사하고. 잘생겼네. 자, 봐봐요. 잘생긴 건 막 잘생겼네.
그러니까 나는 일부러 하면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학생이 늦게 왔다. 이쁘네. 이런 말 하면 나는 매장되지. 아무 말 안 해야지. 남자 잘생겼네. 해도 괜찮은데. 요새 진짜 이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죠? 강형석이도 그렇고, 뭐 잘난 체한 놈, 똑똑한 놈, 전부 다 교도소 간 게 다 뭐 때문에 그러겠어? 그죠? 그렇지. 뭐야, 청남도지사 이름 뭐죠? 안희정이 얼마 잘생겼어. 깨끗한 이미지에다가 완전 대통령 될 뻔했다니까요. 그럼요, 차기 주자 그 사람만큼은 어쩌다니까. 근데 무엇이요, 이것이? 교도소 갔나요, 지금? 나왔나요, 그 사람은? 안희정 씨도 들어갔나요? 들어갔구나.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니구나. 경남도지사 그 사람은 여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사람 딴 거구나. 자, 다시 봐봐봐요. 바다 매립했죠? 매립한 목적이 예를 들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어. 매립지가 이웃한 용도 지역이 농림지역이야. 목적이 똑같지? 그럼 얘는 매립을 하자 말자 이웃한 용도 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이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고 안 거친다고? 필요 없다고. 그런데 주의해야 돼요. 이웃한 용도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야가 농림지역이라는 사실을 고신해 줘야 돼. 그런데 가만있어 봐. 그당대로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은. 입에 떠 넣어줘야 돼.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 시험에 나오는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매립 목적 똑같죠? 그럼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이렇게 내요. 지정, 점 찍고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내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얘가 농림적인 사실을 뭐는 해주라고? 고시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는 하야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만. 지정 고시된 것을 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객관식의 답 찾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립 목적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매립을 했는데 매립지가 이웃한 용도 지역 땅이 도시지역이야. 목적이 다르지?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이웃한 용도 지역이 두 개 이상 용도하고 이웃한 수가 있어. 도시지역, 농림지역 두 군데가 미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는 특례를 인정 안 해. 절차를 새로 다 지정해서 용도를 정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바다 매립했죠?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하고 통일할 때만 특례가 인정돼. 절차 생략하는 거야. 단 이래도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시는 해줘야 된다.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서로 다르거나 두 개 이상 땅하고 이웃하고 있다면 특례 없이 절차를 다 거쳐서 용도를 새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박스 다시 보면은 왼쪽에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된 것 동일하단 말 나오죠. 그러면 매립 준공인가 이래 이웃 용도 지역과 동일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 이때 시장우수는 지체 없이 뭐는 해주라고? 고시는 해줘야 돼요.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땡이어요. 두 번째,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다른 경우 및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 도시군 관리계 결정 절차를 다 준수해서 새로 용도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절차적인 특례를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훈련을 또 하는 거예요. 몇 문제? 두 문제만 풀면 다 게임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 지역 지정 등의 특례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거 있지요? 가로치고 뭐라고 했나? 별도로 고시할 필요도 없다. 이때는 이제 그 박스에서 5개가 나오는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박스에 5개 있죠? 얘가 단골이에요. 단골. 1번 항만법에 따라 이것도 잘 봐야 돼. 항만구역 동그라미. 항만구역으로서 색깔이 다른 거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이거나 어천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 동그라미. 어로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용도가 뭘로? 도시적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